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는 판다스를 통해서 문자열을 다뤄보려고 해요. 이 판다스를 통해서 문자열을 다루게 되면은 우리가 엑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집한 뉴스 기사가 있다 라고 할 때 그런 엑셀 파일에 있는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다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 중에서도 문자열에 집중을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판다스는 뉴욕 증권가에서 일하는 퀀트에 의해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판다스가 처음에 개발이 되었을 때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기 쉽게 데이터 분석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하고 뭐 주식의 가격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데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시계열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 판다스가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 도구예요. 거의 이제 엑셀 대신 파이썬 판다스를 쓴다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제 엑셀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다양한, 그다음에 더 큰 데이터를 엑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다스를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판다스를 다루셨던 분들일지라 할지라도 이제 판다스를 통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판다스를 이제 처음에 다룰 때는 저는 이 판다스 치트sheet을 이제 참고해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판다스 치트sheet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이 판다스 치트sheet은 단 2장의 문서로 되어 있어요. 이 2장의 문서 안에 있는 내용만 어느 정도 익혀두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판다스를 다루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판다스 치트sheet에서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집중해서 봐야 될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런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이제 엑셀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왔다라고 가정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 형태의 데이터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루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행 하나만 가져오거나 열 하나만 갖고 오게 되면 이제 시리즈 형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은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정규 표현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다룰 때 훨씬 더 문자열 전처리를 조금 쉽게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정규 표현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와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판다스에서도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판다스에서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뭐 숫자만 제거해 본다든지 아니면 뭐 영문자만 제거하고 한글만 남긴다든지 이런 다양한 예제를 실습을 하면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해서 문자열 전처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뭐 이제 그 별특치를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계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계산을 해본다든지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테이블들을 이제 머지하거나 해서 이제 합쳐서 혹은 컨캣해서 붙여서 이제 쓸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단 2장의 문서로 이제 판다스를 익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도 저희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에 집중을 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판다스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이제 문자열 텍스트 데이터 기능을 위주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판다스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판다스를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한다라는 거에 집중을 해서 이 판다스 기초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판다스를 사용을 하려면 이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해 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실습 자료를 열어주시고 판다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우리가 무언가 이제 그 모듈을 불러올 때는 import라는 거를 사용하죠. import pandas as pd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로드해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판다스가 이제 1점대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pd__ 버전 하게 되면은
판다스의 버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1.3.5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1점대 이상의 버전을 사용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1점대 이하의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실습하고 있는 내용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이 있어서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판다스는 최신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걸 권장하는데, PIP 인스톨 판다스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판다스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콘다 프롬프트를 통해서 콘다 프롬프트나 아니면 이제 터미널을 통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해요. 그래서 터미널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판다스의 버전을 되도록이면 이제 최신 버전 사용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하는 버전은 1점대 이상의 버전이다. 그래서 이 PIP 인스톨 판다스에 대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이제 최신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이제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건데, 이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표 형태의 데이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면은 이런 표 형태의 데이터로 되어 있게 되죠. 그러면은 그 엑셀에서 행 하나만 가져오거나 아니면 열 하나만 가져왔을 때 이 행과 열이라는 용어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 판다스를 사용할 때. 그래서 행 하나만 가져오거나 열 하나만 갖고 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시리즈가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다룰 때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용어, 시리즈라는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 게 이 판다스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은 표 형태로 되어 있고 2차원 형태예요. 그 다음에 시리즈는 1차원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서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다큐멘트하고 제가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이 다큐멘트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큐멘트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리스트 데이터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시리즈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PD의 시리즈 하게 되면은 판다스의 시리즈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리스트의 출력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표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PD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때 대소문자를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파이썬은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판다스에서 대부분의 이제 메서드들이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은 대소문자가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다큐멘트를 그냥 넣어 보도록 할게요. 다큐멘트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리스트 자체가 이런 그 데이터 프레임 형태, 표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시리즈 형태인데 요 아래에 있는 건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보게 되면은 0번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0번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가 자동으로 붙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이 그냥 디폴트 값으로 0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컬럼명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이 다큐멘트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컬럼명을 문서라고 넣고 싶어요. 그래서 문서라고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럼명 문서에서 리스트가 이제 문서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PD의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여기 데이터하고 탭키 누르면은 대부분 자동 완성이 돼요.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대소문자 실수를 또 줄이는 방법이다. 데이터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자동 완성이 되니까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다큐멘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큐멘트.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뀌게 되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뀌고 나서 컬럼스 하고 여기에다가 컬럼명을 지정을 해줘요. 문서라고 지정을 해줘요. 제가 리스트 형태로 문서라고 지정을 해줬죠. 왜냐하면은 컬럼이 여러 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컬럼을 개수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 컬럼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 파이썬에 있는 딕셔너리 타입으로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럼스하고 컬럼의 이름을 지정해주는 방법도 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준 데이터를 df라는 변수에 넣어서 재사용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매번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기가 번거롭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df.shape 하게 되면은 행과 열의 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1 이렇게 나오는데 행, 열 순이다. 그래서 shape를 찍게 되면은 행, 열의 개수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6개의 행과 1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다. 이 df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df.info를 하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df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은 이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의 이제 로우가 있다. 그리고 그 인덱스 값은 0에서 시작해서 5에서 끝난다. 그래서 0번부터 파이썬의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인덱스 번호가 이제 기본적으로 0번부터 5번까지 이제 붙어 있어요. 인덱스 번호가 이렇게 숫자로 붙을 수도 있지만 문자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인덱스 번호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컬럼을 보게 되면 이제 0번째 컬럼을 봤을 때 문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서라는 컬럼에 데이터의 개수는 6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널값이 결직치가 몇 개가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일단 결직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 결직치가 있으면은 개수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결측지를 표시를 할 때는 이제 numpy의 nan 이런 식으로 이제 결측지를 표시해 줄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는 이제 결측지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타입은 이제 오브젝트 타입이다. 판다스에서 여러 개의 이런 문자열 타입이 이제 섞여 있게 되면은 이제 문자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브젝트 타입으로 정의를 하게 돼요. 숫자라면은 만약에 정수만 있다 하면 int, 소수점이 있다 하게 되면은 float,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문자열에 대해서는 이제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컬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컬럼을 하나 2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의 날짜, 날짜라는 컬럼을 하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df 하게 되면 지금 문서라고 하나의 컬럼만 있기 때문에 날짜라는 컬럼을 하나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 여기다 특정 값을 그냥 넣어줘요. 2022년 05월 1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df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라는 컬럼에 다 똑같은 값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2022에 0501이라는 값이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었더니 다시 한번 df의 shape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는 위에서 봤을 때는 열이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추가를 했더니 열이 하나 추가가 돼서 열이 2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봤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하고 이제 시리즈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PD의 시리즈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리즈 형태로 만들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엑셀에서 보는 표 형태와 마찬가지로 만들어 볼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이제 특정 열이나 행을 선택하는 실습을 해볼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